네,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이 계획이 올해 초 발표됐습니다. 실천 과제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박수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박수유 기자. KTV 국민방송에서도 이 문화창조융합벨트에 관련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올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문화창조융합벨트 계획이 처음 나온 게 올 초니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콘텐츠의 기획, 개발에 이어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도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콘텐츠의 기획을 지원하는 문화창조융합센터, 제작과 사업화를 맡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문화창조 아카데미, 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K컬처밸리가 마지막입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절차가 참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지난 2월이었죠.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할 때 박수유 기자가 전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참 시간이 빠릅니다. 네,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을 맞은 문화창조융합센터에 또 오랜만에 다녀왔는데요. 네. 여전히 콘텐츠 창작자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영화의 스토리텔링과 게임의 양방향성이 결합된다면 어떨까? 게임의 스토리를 녹이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벤처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과 시장에서의 상업성은 물론 작품성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생기업인 만큼 투자할 곳이 많아 외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부분만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작비도 계속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마케팅 비용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그동안 전문가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센터로부터 지원받아 왔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를 제작하는 데도 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신생기업은 공모전에 통과한 19팀 중 참여를 희망한 6팀. 센터는 이처럼 유망한 신생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를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신생업체 입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 재정 문제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을 받아서 좀 재무 구조를 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이외에 그렇다면 또 다른 지원들은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많은 아마추어 음악가분들이 센터를 방문해 멘토링을 받고 각종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키지 못해 고민하는 창작자들. 이들에게 기획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멘토로 나섰습니다.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열린 그레이트 멘토 특강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상업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로 발전시키도록 최고의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층 공간에는 녹음, 모션 캡처, 영상 편집 등 제작 시설들을 무료로 개방해 창작자들이 고가의 장비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창작가들은 누구나 이곳 녹음실에서 고가의 장비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창작한 음원들이 출시되는 사례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고가의 어떤 시설료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랩에서는 무료로 다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약률이 높고 재방문율도 가장 높습니다. 네. 공간을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보이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현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창작자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각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데요.
또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을 섭외해 강연을 열고 있는데 미생의 김원석 PD, 칠레극단 떼아뜨로 시네마 등 다양한 명사들이 강연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을 시행해 선발된 팀은 투자자들과의 매칭을 중개하기도 했는데요. 센터는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내년에도 활발하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지난 상반기 동안 음악이라든지 공연 등의 창작자들 위해서 무대를 마련해주고 홍보 마케팅 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다양한 창작자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창작자들을 위해서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을 시행했으며 이 공모전을 통해서 보다 집중적인 성과관리, 투자 매칭 등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가서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누구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창조융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획안이나 창작물을 제출하면 센터 측에서 검토한 뒤 개인별 수준에 맞는 멘토를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강연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멘토에 대한 질문사항을 올려놓으면 정원을 고려해서 선발한다고 하고요. 센터 2층의 전문 장비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콘텐츠 기획에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화창조융합센터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 아까 보니까 단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문화창조 벤처단지도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140여 개 업체들이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입주 기업에게는 최대 4년간 임대료 100% 면제를 비롯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관계자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문화창조 벤처단지는 독립공간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3대 1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법률, 회계, 투자, 융자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융합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신생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누구나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 내년 3월 콘텐츠 개발 인재를 육성할 문화창조 아카데미까지 문을 열면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각 라인이 모두 완성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문화창조 융합벨트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활발하게 가동되는 모습 볼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유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